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이 작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뒤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하면서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방첩사 간부들의 증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국회의 적법한 계엄 해제에도 따르지 않고 2차 계엄까지 시도하려 한 윤석열의 집착과 집요함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을 맞았을지 끔찍합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고 수만 명이 피 흘리는 상황이 생겼을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폭망했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직접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군 관계자들의 추가 진술이 확보됐는데요. 공수처가 이를 확인하면서 윤석열의 해명이 더욱더 공색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상황에서 나온 발언들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을 운운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방첩사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뒤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윤석열이 합참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라고 말했고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라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윤석열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건데요. 이 간부는 방첩사 요원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옆에서 이 상황을 보고 비아폰 단체 대화방에 전파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가 왜 이 대화방이 삭제됐는지를 묻자 메시지가 유출될 걸 우려해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재계엄 발언을 듣고 이를 기록했던 흔적이 있었다는 뜻이죠. 또 다른 군 관계자의 증언도 충격적인데요. 합참 관계자는 윤석열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종의 보고를 받은 뒤 핑계,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라는 말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로, 다시 걸면 된다는 말은 2차 계엄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추가 계엄을 고려했다는 정황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 측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고 진술 경위가 분명치 않다고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진술이 윤석열이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 논의한 3자 회동 직전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윤석열이 계엄을 계속 유지하거나 재선포할 생각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측의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복수의 군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증언들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회 해상과 추가 계엄을 검토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체 언제까지 진실을 덮어두려는 겁니까? 이런 가운데 한덕수 탄핵 기각 판결문이 원래 인용 판결문이었다가 급하게 기각 판결문으로 뒤집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탄핵을 인용하려 했다가 뭔가에 의해 마지막 순간에 뒤집혔다는 거죠. 이런 분석은 25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차성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날카로운 지적이었는데요. 판결문의 앞부분은 친밀한 논리를 갖추고 있는데 뒷부분은 갑자기 허술해지는 반전 결정문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탄핵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쓰여졌지만 마지막엔 어떤 이유로 기각으로 돌변했다는 건데요. 결국 판결 논리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헌재가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모종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헌법 위반이 맞다고 해놓고도 탄핵을 기각하는 앞뒤 안 맞는 결정,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원칙대로 판단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의 개입으로 뒤집힌 거라면 그 배경이 뭔지 반드시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정말 독립적인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 판결을 바꾼 건지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했길래 헌재가 이토록 황당한 결정을 내렸는지 이제 그 진실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교수님이 어제 그 선고 나온 다음에 평하신 걸 봤는데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는 논증은 훌륭한 반면 파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의 논증은 너무 허술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 자료용 결정문을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관련해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이건 중대한 거는 맞다. 왜냐하면 그 3명을 임명 안 하면은
그 헌법재판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됐는데 이거 결정 안 되면 국정 공백 장기화되고 사회적 경제적 타격 심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읽고 중대 한 해라고 결정을 내려도 무난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들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읽히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 다음 여기까지는 훌륭했다 얘기죠.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논거들이 좀 잘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았다. 헌재 재판을 헌법 재판을 무력화할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 그 의도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아니 3명 임명 안 하면 무력화되는 건 법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을 요구하는 건 더구나 탄핵 절차는 수사 절차처럼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절차도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의도라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 중대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입증이. 그럼 사람은 그 심중인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네, 그냥 정황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이 나중에 2명을 임명해서 수습했으니 그러니 중대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반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탄핵했으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했으니까 그렇죠. 가능했죠. 그렇죠. 그럼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탄핵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거에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있던 게 이제 권한대행의 범위,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근데 한덕수가 그걸 명분으로 들지 않았거든요. 여야 합의라는 것을 명분으로 들었지.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신이 유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시점에 임명할 의도도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논거는 모르겠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깊이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원래 인용 결정을 썼다가 모종의 이유에서 급하게 기각을 얻지 않았나 사실 그렇게 의심될 정도의 저도 판결을 많이 써봤으니까 말 그대로 급 변침인 겁니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비약이 확 뛰어버렸다. 네, 그리고 이제 판사로서 판결문을 쓸 때 지금은 아니지만 비난의 가능성을 줄이고요. 설득력을 높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는 앞부분이 너무 훌륭하고 뒷부분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용두사미도 아니고 반전이군요. 반전. 별로 안 좋은 반전. 그렇죠. 약간 반전형 결정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정황은 또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판결이 단순히 기각이 아니라 윤석열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숨은 힌트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느냐인데 윤석열 탄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헌재 결정문을 보면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인정되지 않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전 회의 소집을 건의했지만 비상계엄의 절차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한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헌재가 국무회의라는 단어 대신 회의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인데요. 즉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을 정상적인 국무회의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만약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면 계엄 선포 과정 자체가 위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위헌 위법한 요소가 단 하나만 존재해도 탄핵이 인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헌재가 한덕수 탄핵 심판에서 국무회의의 절차상 정당성을 부인한 것은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상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이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탄핵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죠. 헌재의 결정문 속 미묘한 표현 하나하나가 윤석열 탄핵 심판의 결과를 가늠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